보이스멘토 명작 극장 오디오 드라마 세기의 명작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른을 위한 동화 어린 왕자 6부. 탐험하지 않는 지리학자. 여섯 번째 별은 이전 별보다 10배나 더 큰 별이었다. 거기에는 커다란 책을 쓰고 있는 노신사가 살고 있었다. 여기다! 탐험가가 한 명 왔구나. 너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니? 그 큰 책은 뭔가요? 할아버지는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나는 지리학자다. 지리학자가 뭐예요? 바다와 강, 도시,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학자지. 아, 그거 정말 재밌겠는데요? 그거야말로 진짜 직업이네요.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둘러보았다. 어린 왕자는 아직까지 이처럼 위풍당당한 별을 본 적이 없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할아버지 별 말이에요. 바다도 있나요? 알 수 없지. 그러면 산은요? 알 수 없지. 그러면 마을이랑 강이랑 사막은요? 그 역시 알 수 없지. 왜 몰라요? 할아버진 지리학자잖아요. 그건 맞지만 나는 탐험가가 아니다. 도시와 강과 산, 바다와 태양, 그리고 사막을 헤아리는 사람이 지리학자가 아니다. 지리학자는 탐험을 하지 않아. 지리학자는 자신의 책상을 떠나는 법이 없어. 다만 탐험가들을 맞아들인다. 그리고 탐험가들에게 묻고 그들의 기억을 적는 거야. 또 만약 그 탐험가들 가운데 누군가의 기억이 흥미로워 보이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의 도덕성을 조사하지. 그건 왜요? 왜냐면 거짓말하는 탐험가는 지리학자의 책에 큰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이야.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도 마찬가지고. 그건 왜요? 왜냐하면 술주정뱅이에게는 2개로 보일 테니까. 그러고 나면 지리학자는 산이 하나 있는 곳을 2개로 적을 테고. 나도 그런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은 좋은 탐험가는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탐험가의 도덕성이 선하게 여겨지면 그가 발견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거야. 보러 가나요? 아니, 그건 너무 복잡해서 탐험가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지. 예를 들어 큰 산을 발견했다면 그 산에 있던 큰 돌을 가져오라고 하지. 그러고 보니 네가 멀리서 왔구나. 네가 탐험가다. 네 별을 나에게 설명해 주겠니? 지리학자는 공책을 펼쳐놓고 연필을 깎았다. 사람들은 먼저 탐험가의 이야기를 연필로 적는다. 그래서 내 별은 그냥 그저 그래요. 아주 작아요. 3개의 화산이 있고요. 2개는 활화산이고 하나는 휴화산이에요. 하지만 휴화산도 언제 활화산이 될지는 모르죠. 절대 알 수 없지. 꽃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꽃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건 왜요? 얼마나 멋진데. 꽃들은
일시적이기 때문이야. 일시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지리책은 모든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을 기록한단다. 그것은 결코 유행에 뒤처지지 않아. 산은 움직이지 않지. 태양의 물이 말라버리는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사실만 기록한단다. 하지만 휴화산은 다시 깨어날 수 있어요. 일시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 의미는 머지않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내 꽃이 머지않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요? 물론이지. 내 꽃이 일시적이면 겨우 가시 4개로 세상에 맞서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데 근데 난 그런 꽃을 혼자 버려뒀어. 이것이 어린 왕자의 첫 번째 후회의 감정이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다시 용기를 냈다. 다음엔 어떤 별에 가볼까요? 지구별. 그곳은 아주 좋다더라. 어린 왕자는 떠나면서 그의 꽃을 생각했다. 지구의 가로등지기. 그래서 7번째 별은 지구였답니다. 지구는 평범한 별이 아니었죠. 거기에는 흑인 왕을 포함 111명의 왕,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교만한 이, 다시 말해 약 20억 명의 어른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구 면적의 개념을 당신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난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 6개의 대륙 전체에 46만 2,511명의 가로등지기가 군대처럼 유지되어야만 했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로등지기들은 화려한 효과를 만들어냈죠. 이 군대의 움직임은 오페라 속 발레단의 군무처럼 질서정연했습니다. 먼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가로등지기가 나와 불을 붙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등에 불을 밝혀놓은 뒤 잠을 자러 갑니다. 그러고 나서 차례대로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지기들의 군무가 펼쳐집니다. 그들이 무대 뒤로 사라지면 러시아와 인도 가로등지기의 차례가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와 유럽, 다음은 남아메리카, 그 뒤에 북아메리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등장하는 순서에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었죠. 그것은 장관이었습니다. 다만 북극의 유일한 가로등을 켜는 가로등지기와 남극의 유일한 가로등지기들만 한가롭고 무사태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들은 1년에 딱 2번만 불을 켜기 때문이죠. 손가락처럼 가는, 손가락보다 강한 뱀. 누구나 재미있는 말을 하려다 보면 약간 거짓말을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가로등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내가 완전히 정직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지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 지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지구에서 매우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에 거주하는 20억 명 사람들을 다닥다닥 붙여서 세운다면 약 2만 마일의 광장이 필요할 겁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 하나에 전 인류를 몰아넣을 수 있는 셈입니다. 물론 어른들은 여러분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바오밥 나무처럼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직접 계산해 보라고 해보세요. 그들은 숫자를 아주 좋아하니 기뻐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그런 하찮은 일에 낭비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필요한 일이니까요.
날 믿으세요. 어린 왕자는 지구에 닿았을 때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몹시 놀랐다. 그가 별을 착각한 건 아닌지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달빛을 받은 고리 하나가 모래 속에서 움직였을 때였다. 안녕? 안녕, 내가 떨어진 여기는 무슨 별이야? 지구야. 아프리카지? 아, 그런데 지구엔 사람이 없나 보지? 여기는 사막이야. 사막엔 사람이 없어. 지구는 크단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빛나는 건 우리들이 언젠가 자신을 다시 찾아왔으면 해서가 아닐까? 저기 내 별을 봐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 오, 네 별은 아름답구나. 넌 무슨 일로 여기에 왔니? 꽃하고 문제가 생겼거든. 어? 어,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 사막은 조금 외롭네. 사람들 사이도 외롭지.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뱀을 바라보았다. 넌 재밌는 동물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늘고. 하지만 난 왕의 손가락보다 더 강하지. 넌 그렇게 강한 게 아니야. 심지어 발도 없잖아. 심지어 여행도 못 하잖아. 어? 난 어떤 배보다도 널 멀리 데려갈 수 있어. 뱀은 금팔찌처럼 어린 왕자의 발목을 휘감았다. 누구든 내가 손대면 그가 생겨난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지만 너는 순수한 아이고 또 별에서 막 도착했으니까 넌 가엾어 보여. 냉정한 이 지구에선 넌 너무 약해. 언제든 네가 만약 네 별이 그리워진다면 난 널 도울 수 있을 거야. 나는 할 수 있거든. 네 말뜻 알아들었어. 근데 넌 왜 항상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는 거야? 난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침묵에 빠졌다. 평범한 꽃.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가다 꽃 한 송이를 만났다. 3개의 꽃잎을 지닌 평범한 꽃이었다. 좋은 아침? 안녕. 사람들은 어딨어요? 그 꽃은 언젠가 카라반이 지나는 걸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내 생각엔 67명쯤 있을 거야. 난 몇 년 전에 그들을 보았어. 하지만 지금은 알 수가 없어. 바람이 그들을 쫓아버렸거든. 그들은 뿌리가 없어서 여기저기 힘들게 다닐 거야. 아, 안녕. 잘 가. 보이스멘토 명작극장 오디오 드라마 세기의 명작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6부가 끝났습니다. 어른이 되지 않는 순수한 영혼 어린 왕자 7부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